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챕터 9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9장 부분은 특히 우리가 화학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여기는 완전히 무기화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내용들 또 용어들,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9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8장에서 그 어느 쪽으로 전자가 몰려 있어서 극성이다, 뭐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편제 전자 모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성화 부분과 어떻게 수정을 했고 또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분자 궤도 함수 모형 그리고 분자 궤도 모형을 이용해서 이런 함수 모형을 이용해서 동핵 같은 이원자 분자들끼리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조금 다른 이원자 분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편제 전자 모형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하지만 편제 전자 모형의 편리성, 그 다음에 분자 궤도 함수의 편리성을 합친 그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명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광전자 분광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시간에는 9-1의 혼성화하고 편제 전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 혼성화라는 게 이 챕터에서 거의 처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어토믹 오비탈 모형에서 전자 배치를 그 축퇴된 원리에 의해서 1s2, 2s2, 뭐 2p6 해서 순서대로 전자를 차곡차곡 배치하는 그런 모형이었었죠. 그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하고 메테인을 우리가 그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자, 탄소가 최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1s2 밑에 쓰고 2s2 그 다음에 2p에 빈자리에 각각 하나씩 들어간 것까지는 맞춰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수소가 들어갈 자리는 2개밖에 없고, 이게 수소가 그러면 나머지 수소들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메테인 구조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델에 의해서 수소 2개하고 밖에 결합을 못하게 되고, 이때의 결합각을 보니까 결합각이 90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테인의 그 전체 결합각은 얼마가 된다고 했었죠? 109.5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합각도 지금 맞지가 않는다. 실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메테인의 분자 모형은 이런 모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면체 구조의 입체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 원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이론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혼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비탈하고 오비탈을 지금 섞어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존에는 s오비탈, 그 다음에 p오비탈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s오비탈 에너지 낮은 단계, p오비탈 높은 단계 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혼성이라는 개념에서는 이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같이 섞어서 새로운 상태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비탈을 만들겠다, 그런 전반적인 개념이 바로 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혼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sp3 혼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p3 혼성은 뭐냐면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3개가 같이 섞여서 혼성이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테인 분자에서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할 때 그 아까 그 요 그림에서 봤던 요 내용에서 요 S와 P 3개가 혼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에서는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결합 각도가 90도밖에 되질 않았었는데, 그랬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되면 결합 각도 109.5도의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측했던 상태와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은 혼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봤을 때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챕터 8에서 했던 내용으로 1s2,
2s2, 2p 해서 3개의 p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2개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봐야 될 게 탄소니까요. 최외곽의 전자가 지금 4개가 있는 상황이죠. 2s2, 1s2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빼고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요거 잠깐 생각하지 말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갈 말은 프로모션이에요.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승진해서 올라가냐면 여기 있었던 s 오비탈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p 오비탈 자리에 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 새로운 혼성의 오비탈 상태가 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좀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낮은 에너지 레벨 단계가 뭐가 아쉬워서 높은 에너지 레벨 단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다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s오비탈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sp3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s도 아니고 p도 아닌 sp3의 형성을 하고 있는 새로운 오비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sp3가 요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높다든지 하면 에너지적으로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혼성 오비탈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